안녕하세요. 웰더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에서 19년도에 출제된 보건기출문제를 46번부터 5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는 182페이지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알루마이트 법이라고도 하며 알루미늄의 2%의 수산 용액에서 전류를 흘려 표면에 단단하고 치밀한 산화 피막을 만드는 방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알루마이트법. 자, 이것은 다른 말로는 아노다이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자, 아노다이징이 무엇이냐? 알루미늄을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알루미늄 표면 처리라고도 하고요. 자, 이렇게 알루미늄 어떤 제품이 있다고 친다면 이 겉에만 치밀한 산화 피막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겉에만 산화 피막을 만들어줍니다. 자, 산화 피막이 만들어지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자, 아무래도 내마모성, 자, 내부보다 더 강한 조직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마모성과 내식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 재질을 쓰는 기계 부품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면 처리를 해가지고 아노다이징 처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려하고 멋있는 알루미늄 표면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알루마이트법 또는 아노다이징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2%의 수산 용액을 쓴다고 했죠. 자, 이런 수산, 여기 수산에 동그라미를 치면은 여기도 지금 3번에 수산법이 있잖아요. 자, 내가 아노다이징이나 알루미늄이나 뭐 알루마이트법 뭐 이런 용어들을 잘 모른다.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다시 이걸 지워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수산용액, 수산용액에 넣으니까 당연히 수산법이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면 어느 정도 문제는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수산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아노다이징을 하는데 수산이라는 용액을 사용해 가지고 아노다이징을 해서 수산법입니다. 그럼 황산법은 뭘까요? 황산이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이제 아노다이징 표면 처리를 하면 황산법이 되는 것이고, 크롬산이라는 걸 이용하면 크롬산법이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통산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고요. 자,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산법이기 때문에 황산법과 크롬산법도 틀린 문제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노다이징 방법이 대부분 일본 쪽에서 넘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일반적으로는 수산법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노다이징이라는 것은 특정해서 수산법을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아노다이징을 수산법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루마이트법, 아노다이징, 수산법 이렇게 묶어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황산법과 크롬산법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7번 문제입니다. 육사황동의 내식성을 계량하기 위하여 1% 전후의 주석을 첨가한 것은? 했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충된 설명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구리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화학 기호는 Cu9고요. 얘는 구리입니다. 자, 구리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황동이라는 합금과 청동이라는 합금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청동기 그러죠. 철기, 청동기 뭐 이렇게 예전에 역사 시간에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말하는 청동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동은 구리에 주석이라는 친구를 섞어가지고 만든 합금이 청동입니다. 자, 황동은 무엇이냐? 구리에 아연이라는 물질을 섞어가지고 만든 게 황동입니다. 다시 한번 좀 쓸게요. 정확하게. 자, 구리는 Cu, 아연은 Zn. 자, 청동은 구리는 Cu, 자, 주석은 Sn. 얘는 아연이고요. 얘는 주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외울 때 어떻게 주로 많이 외우냐면요. 황동은 아연이다. 그리고 청동은 주석이다 해가지고 황아청주라고 외웁니다. 보통. 자, 밑에서 써볼게요. 황아청주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황동은 아연과 구리를 섞은 것이고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섞은 것이다 해가지고 황아청주 이렇게 암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통은 이제 황동을 왜 황동이라고 하냐면요. 합금을 했을 때 색깔이 황색깔을 띠기 때문에 황동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악기 있죠, 악기. 악기 같은 경우에 약간 금색깔인데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자, 이게 악기가 황동 재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청동은 무슨 색깔일까요? 청색깔이겠죠? 청색깔로 만듭니다. 청색입니다. 청동은.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책이나 이런 곳에서 뭐 청동검 이런 거 보면은 약간 푸른 빛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청색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황동과 청동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육사황동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육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구리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육사라는 것은 자, 육은 구리의 비율, 사는 황아라고 했으니까 아연의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내식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더 첨가한다. 뭐를? 자, 주석의 화학식은 SN이라고 했죠. 주석을 첨가한 것을 쓴 무엇이냐를 이제 의미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톰백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톰백. 자, 톰백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답지로 자주 등장하는 것인데, 자, 톰백은 모조금으로 사용이 되는 합금입니다. 자, 모조금. 자, 황동의 한 종류이고요. 자, 구리와 아연을 이 친구도 합치는데 구리의 퍼센테이지가 95에서 80, 아연은 5에서 2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조금으로 톰백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조금 더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조금은 톰백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동의 한 종류입니다. 자, 다음은 네이벌 황동이 있습니다. 자, 네이벌 황동. 네이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좀 해군을 네이비라고 하잖아요. 네이벌은 약간 해군 이쪽에서 아마 따온 것 같아요. 자, 바로 네이벌 황동이 바로 육사 황동의 주석 1%를 첨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내식성과 내강 강도가 좀 강합니다. 내식성이 강하다는 건 아무래도 바다 위에서 써도 부식이 조금 강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기어, 플랜지, 볼트, 축 이런 곳에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내륙 할 때 육. 자, 내륙. 그래서 육사왕동에 주석 1%를 첨가한 것이다. 해가지고 내륙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또 칠사망동이라는 애도 있어요. 칠사망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리가 70%, 30%는 이제 아연이 되겠죠. 칠사망동이라는 애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주석 1%를 더하면 이것은 에드미럴티 황동이라는 게 됩니다. 자, 얘도 좀 에드미럴티 황동이라는 애도 있습니다. 자, 네이벌 황동은 내륙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켈밋은 무엇이냐? 켈밋은 이제 베어링 재료로 사용이 되는데 베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축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찰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베어링입니다. 이제 베어링은 인터넷에 쳐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축이 그 마찰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마찰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베어링인데 이 베어링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켈밋이라고 합니다. 얘는 청동의 한 종류이고요. 자, 포금도 이제 청동의 한 종류입니다. 포금은 청동의 한 종류로 포신이라고 해가지고 대포 있잖아요. 여기 대포에 이 포신에 사용이 되는 게 바로 포금입니다. 포금은 또 청동의 한 종류인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론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재료가 있다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네이벌 황동이다. 그 정도만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구리 합금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 아래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 아래 나와 있는 것들 좀 외워주시고 앞에 있는 이론에 나와 있는 제가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톤백도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모조금으로 사용이 되는 이 톤백 진짜 많이 나오고요. 네이벌 황동, 에드미럴티 황동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73 황동이냐 64 황동이냐, 또 73 황동에 주석을 1% 더한 거냐 1% 더하지 않은 거냐,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여기 밑에 보시면은 73 황동, 64 황동, 에드미럴티 황동, 네이벌 황동, 이렇게 네 가지 있잖아요. 요 네 가지가 상당히 헷갈리기 때문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들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7번에서는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48번입니다. 자, 재료의 크기에 따라 내외부의 열처리 효과 차이에 의해 생기는 현상으로 강의 담금질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재료의 크기에 따라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열처리 효과 차이가 생기는 것. 자, 일단 재료가 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고기를 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기. 자, 얇은 고기가 있고 두꺼운 고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고기를 구울 때 얇은 고기는 뭐 대패 삼겹살이나 뭐 우삼겹이나 이렇게 얇은 고기들 있잖아요. 어때요? 구우면 바로 구워지죠. 그리고 앞뒤로 금방금방 이게 뒤집으면은 금방금방 앞뒤가 균일하게, 물론 뭐 완벽하게 균일할 수는 없지만 앞뒤가 그래도 빨리빨리 익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좀 두꺼운 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는 잘 익지만 또 이 겉에도 잘 익지만 여기 그 속 안에는 잘 안 익을 거 아니에요. 좀 상대적으로 덜 익잖아요. 그래서 겉은 좀 많이 익고 속 안은 덜 익고, 요게 이제 좀 두꺼운 고기의 특징이죠. 자,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도 재료의 크기가 커지면 이 속 안과 이 바깥의 온도 차이가 생기겠죠. 자, 바깥은 일단 빨리 달궈질 거고 속 안은 천천히 달궈질 겁니다. 자, 또 바깥은 빨리 냉각이 될 것이고 속 안은 또 천천히 냉각이 되겠죠. 냉각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요. 자, 이런 식으로 재료의 크기에 따라서 내부와 외부의 열 처리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강의 담금질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담금질이라는 걸 모른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담금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칼을 망치로 막 두들기잖아요. 칼을 망치로 두들기는 거 아까 다른 문제에 설명을 했었는데 단조라고 했습니다. 단조. 망치를 두들기는 걸 단조라고 했는데, 이거를 가열해 가지고 어디 물 같은 곳에다가, 뭐 염욕이라고도 하는데 물 같은 곳에다가 액체에다가 퐁당 담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기가 푹 나면서 뭔가 어떤 처리를 하는 것 같죠. 자, 담금질이라는 건 뭐냐면 냉각을 시켜서 재료를 가열을 한 다음에
이것을 급격하게 냉각을 시켜가지고 재료를 단단하게 해주는 것을 담금질이라고 하고, 담금질성이라는 것은 담금질이 잘 되냐, 담금질이 안 되냐, 그런 성질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재료의 크기에 따라서 담금질성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질량 효과라고 합니다. 자, 질량, 크기가 커지면 아무래도 질량도 증가하겠죠? 크기 효과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요거를 만드신 공학자분께서 이것을 질량 효과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질량 효과가 크기에 따라서 담금질성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담금질 효과는 뭐냐? 담금질 효과과도 조금 유사하다고는 할 수도 있는데, 담금질이 재료를 단단하게 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담금질이 어떤 건 잘 되고 어떤 건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담금질 효과입니다. 담금질이 잘 되는 재료나 환경을 담금질이 크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크기에 따라서라기보다는 재료의 재질, 그리고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효과이겠죠. 자, 시효경화는 무엇이냐면요. 시효경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효라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자, 경화라는 건 뭐냐? 경도가 증가되는 효과를 경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경도는 이제 용어 나오죠. 단단한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시효경화는 그럼 뭐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단단해지는 게 시효경화예요. 재료 중에서 어떤 거는 시효경화성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점점 재료가 단단해져요. 그게 바로 시효경화입니다. 자, 조금 어렵죠, 용어가. 자, 뜨임 효과는 뭐냐면, 뜨임이라는 단어, 이것도 이제 열 처리를 좀 배우신 분들은 쉽게 뜨임이라는 게 뭐다라는 거 알 텐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담금질을 하게 되면은 재료가 단단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단단해져요, 얘는. 그래서 재료가 쉽게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 단단하니까. 그래서 이 너무 쉽게 깨질 수도 있는 이 재료를 뜨임이라는 걸 통해서 약간의 인성을 부여해서 깨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뜨임입니다. 그래서 담금질과 뜨임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고, 뜨임 효과라는 것은 그럼 뜨임이 어느 정도 잘 되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 어려운 용어들 많이 나왔습니다. 자, 포기하지 마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49번입니다. 일반적인 주철의 탄소함유량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조금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도 자, 일단 주철이라는 애는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주조에 사용하는 철이 주철이었습니다. 주조에 사용하는 철이 주철이었죠. 자, 철은 철탄소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철하고 탄소하고 결합하면 상당히 우수한 성질을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철들은 이 철과 탄소가 결합된 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순철, 주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철은 화학식이 F2고요. 탄소는 C죠. 자, 순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순수한 철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0%에서 0.02%까지의 탄소가 들어간 친구를 철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소량의 탄소가 들어간 것이죠. 자, 이 정도까지는 순철로 인정을 해주고요. 일반적으로 순철은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철이 있는데, 강철 같은 경우에는 0.02%에서 한 2.11%까지
한 2%라고 나와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냥 근사치로. 자,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강철을 강이라고 보통 하고요. 0.02%에서 2% 정도까지 탄소가 들어가는 철이 강철입니다. 아주 소량이죠. 2%면 상당히 소량이잖아요. 그런데 이 2%까지의 탄소가 들어간 이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순철은 아까 무르다고 했잖아요. 좀 무르고 약하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강철로 변하게 되면 탄소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강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인장 강도나 뭐 경도나 이런 것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바로 강철이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탄소가 더 들어가면 바로 주철이 됩니다. 2.12%에서 보통 6.67%까지를 주철이라고 하는데, 자, 주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주조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철을 주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철, 강, 주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요 밑에다가는 제가 써놨는데 공석강, 아공석강, 과공석강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강을 또 세 가지로 분류를 한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주철 같은 경우에는 공정주철, 아공정주철, 과공정주철 요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하고 탄소를 결합한 것 순철, 강, 주철로 분류를 하고 또 강은 뭐 또 세 가지로 분류하고 주철은 또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주철의 탄소의 함유량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여기 0.8, 뭐 0.8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했던 뭐 이 0.8이라는 것은 보통 공석강이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론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9번 정답이 4번이고요. 자, 50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0번입니다. 금속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금속의 일반적인 특징. 이런 문제도 이제 자주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상온에서 결정 구조를 형성하며 고체이다. 자, 요것은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사실 금속 중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이 있습니다. 상온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사용하는 온도 한 25도씨 정도 전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대부분의 금속, 모든 금속이 고체입니다. 한 가지만 빼고 수은이라는 애를 빼고 다 고체입니다. 수은이라는 애는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합니다. 자, 예외입니다. 이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고체로 존재하고 결정 구조라는 걸 가집니다. 바로 이 결정 구조가 전 시간에 앞에 얘기했던 BCC, FCC, HCP라는 원자의 결정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 구조를 형성하면서 고체로 존재하는 것이 금속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특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옳다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금속은 특유의 광택을 가진다. 광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금 생각해 보시면 금은 굉장히 반짝반짝거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갖고 싶어 하고 가격도 비싸잖아요. 자, 은은 또 다른 좀 광택을 가지고 있죠. 은색하고 금색 좀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철도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마다 고유의 색깔이 있어요. 자, 그것을 특유의 광택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철도 이제 여러분들 그라인더나 줄로 이렇게 갈아보시면은 상당히 반짝반짝 광택이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속들은 이런 광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금속이 이온화되면 음이온이 된다.
자, 이온화라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Fe2가 철이잖아요. 철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철 양이온과 이렇게 음이온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온화라고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금속은 양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마이너스 전자가 빠져나오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이온이 틀린 것이고 양이온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4번까지 볼게요. 자, 4번. 전성과 연성이 풍부하다. 일단 전성이라는 건 뭐냐면 펴지는 성질을 얘기해요. 펴지는 성질. 연성이라는 건 뭐냐면 늘어나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자, 금속을 이렇게 두드리면은, 어떤 금속을 두드리면 펴지죠. 그리고 이제 금속을 잡아 당기면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성과 연성이 풍부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성 가공이 쉽다. 자, 소성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이제 소성이라는 말은 거의 많이 안 들어봤을 텐데 탄성이라는 건 좀 들어봤을 거예요. 탄성. 탄성이 뭡니까? 탄성이라는 거는 어떤 힘을 딱 가했는데, 재료에 어떤 힘을 가했는데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는 걸 탄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탄성력이 좋다. 탄성력이 좋은 것은 뭐, 뭐 스프링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스프링은 힘을 줬다가 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탄성이라고 하는데, 소성이라는 거 뭐냐? 탄성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소성은 외력을 가했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성은 가공에 이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외력을 가했을 때, 자,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소성 같은 경우에는 가공에 이용할 수 있죠. 자, 어떤 재료를 양쪽으로 힘을 가해서 이런 식으로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것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죠. 그것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한 가공법을 소성 가공이라고 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압출, 인발, 뭐 단조 이런 것들이 소성 가공에 속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소성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성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소성 가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성과 연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소성 가공이 상대적으로 다른 물질에 비해서 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4번도 이제 옳은 답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50번까지 이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보건 기출문제 46번에서 5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